안녕하세요, 샤플레이 이영빈입니다. 제가 오늘 만나본 차는 르노 그랑콜레오스 26년형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에 출시된 이후에 올해까지 1년 동안 5만 대가 넘게 판매되면서 기아 소렌토, 현대 산타페의 강력한 경쟁자가 됐다고 하는데 26년형을 직접 시승해보면서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께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르노 그랑콜레오스 26년형 시승기 끝까지 함께 하시죠. 그랑콜레오스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아주 독특합니다. 이 공식 마케팅 명칭을 놓고 보면 이테크 하이브리드 멀티모드 오토 변속기 사용이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그랑콜레오스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완전히 다르죠. 기본적으로 지리가 개발한 3DHT 프로라는 하이브리드 전용 3단 변속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중하계성 기어, 주변에 도는 이 피니언 기어를 품은 캐리어,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감싸는 링 기어에 각각 엔진, 그리고 발전기 겸용 피온 모터, 그리고 구동축과 연결된 P2 모터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성기어 구조를 통해서 엔진의 동력을 기계적으로 나누는 겁니다. 저속에서는 구동 모터만 이용해서 차를 주행하거나, 엔진이 발전기 역할만 하는 직렬 모드로 주행하거나, 엔진과 모터가 같이 구동에 참여하는 병렬 모드로 주행하거나, 이런 것들을 아주 자유롭게 전환하면서 우리가 흔히 ECVT라고 부르는 것처럼 아주 효율적이고 자연스럽게 주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토요타의 HSD의 원리와 거의 정확히 똑같습니다. 그런데 토요타의 HSD는 결정적으로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고속으로 주행할 때 엔진의 RPM이 차량 속도에 비해서 과도하게 높아진다는 거였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부고속도로 같은 데에서 이 시속 110km로 쭉 크루징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엔진 RPM이 2500rpm까지 올라간 상태로 쭉 주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심에서 슬슬 주행을 할 때는 전기차 못지않게 아주 효율적으로 주행이 되는데, 이게 고속 영역에서는 효율이 조금 떨어진다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죠. 그래서 지리의 3DHT 프로는 이런 고속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엔진에다가 3단 변속기를 하나 더 추가한 겁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구동 중에 엔진이 주도적으로 힘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 이 시스템이 3단 기어 중에서 현재 속도에 가장 적합한 단수를 선택해서 체결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속 110km로 꾸준하게 주행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크루징용 3단 기어를 넣어서 엔진 RPM을 2000rpm 이하로 맞춰서 주행을 하게 되는 거죠. 시내 고속도로 모드에서 아주 고르게 높은 연비를 뽑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고속에서 엥 하는 그런 엔진 소리를 안 들어도 되니까 이 정숙성 측면에서도 또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유성기어, 듀얼 모터에다가 3단 변속기에 클러치 팩까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시스템이 아주 복잡해지고 무게도 더 무거워진다는 그런 단점도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장단점을 갖추고 있는 지리의 3DHT 프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르노 그랑콜레오스에도 마찬가지로 들어오게 됐고요. 중요한 건 이 시스템의 국적이 아니라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이 구동될 때의 느낌일 테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를 주행해 보면서 어떤 느낌인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5L 터보 4기통 엔진은 144마력이고요. 구동 P2 모터는 136마력, 그리고 시동 피온 모터는 82마력의 출력을 각각 갖추고 있어서 합산 최고 출력은 245마력을 발휘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파워트레인을 갖추고 있어서 가장 최대의 장점이 뭐냐라고 하면 일단 연비가 좋다는 겁니다. 지금 르노 그랑콜레오스 같은 경우는 공인 연비를 15.7km/L 정도 되는데, 제가 지금 실제로 주행해보면 실연비는 지금 거의 19km/L 정도가 그냥 나옵니다. 제가 지금 도심과 고속도로를 모두 꼼꼼하게 섞어서 주행을 해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리고 연비 주행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자신이 없는 그런 운전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놀라운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특성상 이거는 엔진보다도 모터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구동에 개입하는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실제로 연비 운전을 잘 하시는 분들이면 이 운전자에 따라서 얼마든지 연비를 저보다 훨씬 더 극한으로 잘 뽑아낼 수 있는 그런 하이브리드 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 1.5L 터보 4기통 엔진에서부터도 효율이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팅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엔진 자체가 효율 몰빵 스탯을 갖추고 있어요. 일단 이 4기통 엔진을 갖추고 있는데 보어가 73.4mm, 스트로크가 88.57mm,
그래서 보어는 굉장히 좁고 스트로크는 긴, 이 연소실의 표면적이 작아지는 롱스트로크 엔진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최고 출력은 그냥 포기하고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이 실용 영역에서의 연료율과 저회전 토크의 모든 것을 다 몰빵한 전형적인 고효율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터보차저도 VGT라는 가변 터보차저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날개를 이용해서 배기가스 통로의 폭을 조절해서 저속에서도 터빈 휠을 빠르게 돌릴 수 있는 이런 터보차저가 들어가서 엔진에 터보까지 아주 극한의 효율을 뽑아내기 위한 세팅을 갖추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엔진과 하이브리드 시스템 이 두 가지 모두가 효율, 오로지 효율 이런 식의 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뭐 가속 페달 응답성이라든지 주행의 즐거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뭐 꼭 주행의 즐거움이나 뭐 가속력의 짜릿함이나 이런 것들을 느껴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 앞차를 추월하려고 하는 상황에서도 지금 가속 페달을 밟아보면 네, 아이고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출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르노 그랑콜레오스의 승차감은 어떤지도 좀 살펴보면요, 어느 정도는 좀 단단한 느낌의 서스펜션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르노 그랑콜레오스가 경쟁하는 포지션은 기아 소렌토 하이브리드나 아니면 현대 산타페 하이브리드나 이런 자동차들에 비해서는 단단한 느낌의 승차감을 갖추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불쾌한 노면이나 이런 이음매나 이런 것들을 지나갈 때 조금 더 서스펜션이 두둥두둥 이런 느낌으로 이 충격과 요철을 지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패밀리카로 쓰기에는 문제 없는 정도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출렁이지 않고 어느 정도로 서스펜션을 단단하게 세팅해 놓는 것이 이 차량 전체의 거동성을 안정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더 좋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금처럼 차량을 가속할 때, 아니면 차량을 감속할 때, 아니면 차량을 좌우로 차선을 이렇게 변경하는 이런 상황에서 차량의 앞뒤 피칭 그리고 차량의 좌우 롤링이 이 서스펜션을 단단하게 세팅해 놓음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잡아주기 때문에 차량이 전체적으로 주행할 때 그 안정감을 놓고 보면 훨씬 더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패밀리카로 쓰기에 전혀 문제없는 정도의 승차감을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여기 빠져나가는 길에서 이렇게 코너링을 해보면요, 코너링, 오, 야, 이게 지금 코너링 보세요. 지금 이 차량의 거동이, 이거는 패밀리 SUV라고 하기에는 정말 좋은 수준의 핸들링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굉장히 과격하게 코너링을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차가 아주 안정적으로 코너를 돌아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이 차가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차선 변경을 한번 해보면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라서 그랑콜레오스의 경쟁차 정도라고 비교했을 때 이 차량의 좌우 거동 또는 핸들링 이런 성능으로 봤을 때는 이 그랑콜레오스가 가장 샤프하면서도 안정적인 핸들링 성능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랑콜레오스는 처음에 나올 때부터 전 세계에 있는 이 모든 르노의 디자인 센터가 서로 경쟁을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게 바로 이 한국의 디자인 센터 디자인입니다. 한국인 디자이너가 스케치한 그 스케치가 최종적으로 선정돼서 이런 디자인으로 나오게 됐어요. 듣고 나니까 괜히 더 멋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저는 특히 이런 부분들이 마음에 듭니다. 이 가운데 이 그릴 부분에 이 로장주의 마름모 로고를 형상화해 놓은 이런 그릴 디자인이 특히 마음에 들고요. 스포츠한 에스프리 알핀 트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파란색 디테일들이 이런 식으로 추가되어 있는 거, 이런 것도 볼 수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는 점이 있다면 르노 로장주 로고에도 불이 들어왔으면 야, 도로에서 한층 더 존재감이 멋있어졌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쉽지만 이번 26년형 모델에도 적용이 되지도 않았고요. 우리나라 법규가 많이 완화가 돼서 이제는 이렇게 로고에도 램프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연식 변경이나 또 부분 변경 모델에서는 이 로장주 엠블럼에 램프가 들어올 걸로 기대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도 이렇게 그라데이션 효과를 주는 것처럼 스커트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런 것도 조금 더 스포티한 디자인을 원하시는 분들이면 에스프리 알핀 트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에스프리 알핀 트림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측면에도 이 알핀 로고가 붙어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휠 같은 경우도 20인치 휠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26년형 모델이 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컬러가 적용됐습니다. 이 세틴 유니버스 화이트라는 이름의 이 무광 화이트 컬러가 적용됐습니다. 와, 무광 화이트 컬러는 지금 봤을 때는 일단 이 색깔의 고급감이 엄청나긴 합니다. 지금 자연광을 받았을 때 이 굴곡에 따라서 컬러가 다르게 보이도록 만들어 놓고 있어서 아주 훌륭한 컬러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이 차를 정말 애지중지 탈 분들이라면 이 무광 컬러 추천하지만요, 무광 컬러는 이게 스크래치가 났을 때 이걸 복원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차를 정말 꼼꼼하게 관리하실 분들이 아니라면 이 무광 컬러를 그렇게까지 추천드리진 않아요. 자, 후면으로 들어오면요, 일단 이 에스프리 알핀 트림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로고가 전반적으로 다 검정색으로 처리가 돼 있고요. 그리고 자, 기존과 크게 달라진 부분 없고요. 트렁크 공간도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죠. 우와, 트렁크는 진짜 넓습니다. 야, 여기서 조금만 더 길었으면 3열까지도 있을 수 있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아주 넓은 트렁크 공간을 보여주고 있네요. VDA 기준으로 633리터의 아주 넉넉한 기본적인 공간을 갖추고 있고요. 르노 측의 주장에 따르면 여기에 골프백이 4개까지도 실을 수 있다고 하는데 4개가 진짜 들어갈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세로로 실었을 때 실릴 수도 있겠다 라는 정도의 그 정도의 아주 넉넉한 트렁크 공간을 보여주고 있네요. 저 같은 사람이 들어가서 앉아봐도 또 천장은 조금 낮긴 하지만 저 같은 키가 185cm의 건장한 성인 남성이 들어갈 법한 이 정도의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렁크 괜찮네요. 2열을 완전히 6대4 폴딩까지 지원이 되고요. 이 2열까지 폴딩을 하게 되면 이 정도의 VDA 기준으로 2034리터까지 확정되는 이 정도의 아주 넉넉한 트렁크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큰 짐, 더 많은 짐을 넣으시고 싶으시다면 이런 식으로 이 2열 시트를 접어서 활용하셔도 될 것 같네요. 자, 좀만 더 눕방을 해보면요, 일단 이 26년형은 무엇보다 파노라마 썬루프가 적용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개방감, 여러분들이 아마 차크닉, 차박, 캠핑 이런 거 즐기시는 분들은 이제 이 26년형을 선택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야, 낭만이 있다. 이 파노라마 썬루프는 진짜 르노 그랑 클래스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런 옵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열에 들어오면요, 일단 무릎 공간, 머리 공간 모두 다 넉넉하고요. 패밀리카로 쓰기에 전혀 손색 없는 그 정도의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3중 공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1열과 별도로 2열의 온도를 또 따로 제어할 수 있는 이런 3중 공조 시스템이 들어온 거, 이런 것들도 패밀리카로 쓰기에 아주 손색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열 열선 시트까지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터치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열선 시트를 켜고 끌 수 있는 이런 기능이 들어온 것도 볼 수 있네요. 자, 그래서 좋고요. 일단 2열에서 뭐니 해도 진짜 가장 좋은 점은 바로 이 파노라마 썬루프 적용입니다. 이 파노라마 썬루프는 109만원짜리 옵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109만원을 추가해서 저는 이 파노라마 썬루프를 장착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틴티드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햇빛이 너무 강하다라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완전히 전동을 통해서 이 파노라마 썬루프를 닫아 놓을 수도 있고요, 또 원터치로 전동으로 이렇게 개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물론 이렇게 두 가지 원터치도 가능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 앞부분은 완전히 개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와 오빠 달려, 죄송합니다, 이러면 안 되지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좀 개방감 있게 약간 오픈 헤어링을 즐기고 싶다 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도록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있고요. 꽤 앞부분에 굵직하게 이 윈드 디플렉터도 나오고 있어서 이런 것들도 아주 효과적으로 잘 꼼꼼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거 볼 수 있네요. 자, 일단 1열에 기본적으로 12.3인치 디스플레이 3개가 갖춰져 있는 이 조수석 디스플레이까지 탑재되어 있는 이 르노의 오픈R 스크린 똑같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기능이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기에 RBeat라는 이런 앱이 추가가 됐어요. 자, 그래서 RBeat라는 이 노래방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노래를 부르시면 되는데요, 이용권을 구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노래 부르는 장면은 여기 내가 할 일이 없어서 네, 이런 식으로 이 마이크도 20만원 정도 해요. 그래서 이 마이크까지 구매하셔서 노래방을 즐기실 수도 있고요. 이제 아케이드 게임 기능 같은 것도 제공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스크린 안에서 더 많은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번 그랑콜레스 26년형의 중요한 변화 중 하나고요. 또 하나 살펴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음악이겠죠. 기본적으로 플로 뮤직 앱을 지원을 합니다. 다른 멜론이나 다른 음악 어플을 쓰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음악 스트리밍 앱을 앞으로도 더 추가할 계획이 있다고 해요. 자, 그러면서 지금 그랑콜레오스 26년형 기존과 마찬가지로 보스의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이 탑재됐고요. 이 10개의 스피커를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정도의 수준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사운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스의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뭔가 수준 높은 사운드 혹은 아주 강한 느낌의 출력을 보여주는 그런 사운드가 적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큰 기대를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무난한 사운드가 들어갔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 보스 사운드를 넣어야만 이 정도 사운드가 되기 때문에 이 사운드 시스템 옵션으로 꼭 보스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26년형에서 또 이런 것도 바뀌었습니다. 이 에스프리 알핀 시트 기존에는 세무 가죽 패드가 이런 쪽에 적용이 돼 있어서 내 옷을 왜 이렇게 잡아당겨 왜 이렇게 불편해 약간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시트가 장착이 돼 있었고, 그게 또 약간 덥고 관리도 어렵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인조 가죽에 이 시트가 적용돼 있어서 착조성이 편해졌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쿠션감 당연히 좋고 이 르노의 시트는 정말 인체공학적으로 잘 만들어진 시트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컬러 자체가 굉장히 밝은 그레이 톤으로 돼 있어서 이 실내 분위기를 한층 더 화사하게 만드는 이런 효과도 주고 있네요. 저는 이 시트 옵션 넣는 거 강력 추천드립니다. 물론 에스프리 알핀 트림 옵션에서만 선택이 가능하지만요. 그리고 인조 가죽 시트지만 옆에 타신 분을 야 이거 천연 가죽 시트야 라고 가스라이팅을 하신다면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을 법한 아주 훌륭한 촉감의 이 인조 가죽 시트를 갖추고 있는 것도 볼 수 있네요. 천연 가죽 시트와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1열에 그래서 이런 기능들 다 좋은데 전 1열에서 결정적으로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저는 바로 볼륨 다이얼이 없다는 거예요. 볼륨을 어떻게 조절해야 됩니까? 네, 볼륨을 조절하려면 운전자 다이얼에서 하거나 아니면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올려서 이 음악 볼륨을 이런 식으로 조절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너무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여기 이 다이얼 드라이브 모드 다이얼이 아니라 이걸 볼륨 조절 다이얼로 바꿔서 여기서 드르륵 드르륵 이렇게 바꿨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럼 에이다스 성능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도로의 최고 속도에 맞게 시속 100km로 어댑티브 크루즈를 설정해 놓도록 하고요. 그랑콜레스 에이다스는 자동 차선 변경까지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실제로 깜빡이를 넣어 봤을 때 제가 지금 깜빡이를 넣으면서 여러 번 시도를 해봤는데 그렇게까지 잘 되는 느낌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능이 있다 정도, 이거를 정말 적극적으로 자주 사용할 만한 그 정도의 자동 차선 변경을 갖추고 있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차선 중앙을 유지해 준다든지 아니면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조절해 준다든지 아주 기본적인 성능이지만 이런 것들은 꽤 잘 해주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핸들 같은 경우는 토크식 핸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을 줘야만 이 차가 내가 핸들을 잡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이런 식의 핸들을 갖추고 있고요. 기아 소렌토나 현대 산타페 같은 경우는 이 핸들림에 정전식 센서를 갖추고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핸들에 손을 살짝 얹어만 놓고 있어도 내가 핸들을 잡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그런 정전식 핸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랑콜레스는 이런 식으로 토크식 핸들이 들어가 있는 거 조금 부족한 부분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토크식 핸들 센서가 굉장히 예민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손을 살짝 걸어 놓고 한쪽으로 지그시 토크만 주고 있으면 얘가 핸들을 잡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사용할 때는 그렇게까지 불편하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토크식 핸들을 갖추고 있네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실 때 그렇게까지 불편을 느끼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에이다스에서 살짝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가다서다가 굉장히 심한 그런 정체 구간에서 이 어댑티브 크루즈를 사용하게 되면 르노 그랑콜레우스는 굉장히 울컥거리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붕끽 하는 약간 이런 느낌의 에이다스를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부드럽게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 르노 그랑콜레우스 하이브리드에서 제가 가장 크게 느끼는 아쉬운 점은 이 브레이크 담력이 일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같은 힘으로 브레이크 페달을 누르는데 어떨 때는 브레이크가 쑥 잡히고 어떨 때는 브레이크가 조금 덜 잡히는 느낌, 이렇게 브레이크 담력이 바뀌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브레이크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 차량의 세팅에 따라서 강하게 잡히고 약하게 잡히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차이는 있겠지만 아무튼 간에 이 브레이크의 담력 자체는 일정해야 되거든요.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선형적으로 제동이 돼야 됩니다. 어떨 땐 강하게 잡히고 어떨 땐 부드럽게 잡히고 이런 식으로 이 브레이크의 느낌이 변화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르노 그랑콜레우스 하이브리드는 그 브레이크 담력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땐 강하게 잡혔다가 어쩔 때는 조금 더 부드럽게 잡혔다가 이런 특성을 갖추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 모터의 회생제동과 물리적인 브레이크를 믹스해서 제동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의 담력이 변화되는 이런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걸로 생각되기는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브레이크의 담력은 조금 더 선형적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언제 밟아도 똑같은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또 아쉬운 점은 하이브리드의 사륜구동 옵션이 제공이 안 된다는 거, 이런 것들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이브리드 구동용 고전압 배터리가 이 센터 콘솔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사륜구동을 만들기 위해서 드라이브 샤프트가 지나가야 되는 부분에 배터리가 위치해 있다 보니까 이 SUV에서는 무엇보다 사륜구동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사륜구동 옵션을 제공해주지 못한다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리 자동차는 이 토요타의 E4처럼 하이브리드지만 이 P4 모터, 이 모터를 후륜에 따로 달아서 그런 식의 하이브리드 사륜구동 기술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랑콜레오스 기반의 오로라2나 아니면 그랑콜레오스 페이스리프트나 부분 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륜구동이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기대를 또 해봅니다. 자, 그리고 또 아쉬운 점, 후진시의 이 후방 카메라 화질입니다. 지금 이 후방 카메라 화질을 보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렇게까지 최첨단 자동차로 만들어 놓고 후방 카메라를 이렇게 후진걸 탑재했다고?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 정도의 이 후방 카메라 화질을 갖추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은 확실히 경쟁 모델보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제가 그리고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 다른 자동차들 같은 경우는 이 후진 기어를 넣게 되면 이 사이드 미러가 아래쪽을 비춰주는 후진 연동 사이드 미러라는 기능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런데 르노 그랑콜레오스는 후진 연동 사이드 미러를 갖추고 있지 않다는 거, 이런 점들은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자, 이렇게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26년형 모델을 시승해봤는데요. 제일 중요한 가격은 친환경차 세제 혜택 후 3,814만 9천원부터입니다. 기존 하이브리드 모델 대비해서 대략 30만원이 조금 넘게 가격이 인상이 됐어요.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는 구매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는 자동차입니다.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비록 국적은 중국이지만 이 효율성이나 성능 수준을 놓고 봤을 때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우수성 때문에라도 저는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는 구매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라고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26년형이 되면서 이 파노라마 선루프 같은 인기 옵션도 추가가 됐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 르노 그랑콜레오스의 돌풍은 계속될 거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같은 경쟁력 있는 하이브리드 차들이 더 많이 나와줘서 앞으로 국내 하이브리드 시장이 치열해지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더 넓어졌으면 하는 그런 기대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차플레이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